그 SM520 차량이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기 좀 어려운 차량입니다. 요즘 차량들이 다 그 전자제어 방식이죠.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제 차종들이 이제 도로에 많이 출고가 돼서 다니고 있어요. 네, 이 차량은 좀 올드 차량이에요. 올드 차량 중에서도 그 카브레타가 장착되어 있어요. 이게 기화기, 그 베이퍼라이저라는 그런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, 이런 차량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수리할 곳도 없고 정비해 받을 곳도 없고,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, 또 부품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좀 고가예요. 그러니까 차량 대비, 가격 대비 부품이 굉장히 비싼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검색을 하시고 또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좀 방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. 이 차량 원인은 첫 시동은 돼요. 그런 다음에 어떤 일로 해서 시동을 끄고, 그럼 시동을 두 번째 켰을 때는 시동이 좀 지연이 되고, 때로는 또 안 되고, 뭐 이런 불편함이 좀 있다 해서 지금 방문을 하셨어요. 저도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감은 와요.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서 그 원인이 좀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, 저도 사실은 대면하지 않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거를 일반 정비사들이나 LPG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비를 오래 했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. 저는 LPG를 오래 했어도 접근 방법에 따라서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지금 제가 배선을 이렇게 물려놨잖아요. 이거 모니터링도 좀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원인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해서 그럼 이 차량이 정말 첫 시동은 되는데 두 번째, 세 번째는 안 되고, 또 시동을 걸고 목적지에 가서 재시동을 했을 때 시동 지연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재현을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자, 운전석이 좀 앉았고요. 지금 연료 스위치는 지금 온 상태고요. 계기판은 지금 스타트 직전입니다.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. 시동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. 첫 시동은 됐다가 안 됐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RPM 바늘은 잠깐 움직입니다. 600 RPM 정도 올라가고 다시 한번. 안 됩니다. 그러면 키를 오프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악셀 페달 한번 밟아볼게요. 걸렸다가 꺼집니다. 그럼 제가 밖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보셨나요? 이 차량이 지금 첫 시동도 좀 안 되고요. LPG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, 즉 연료 스위치를 차단시키고 연 상태에서는 시동이 좀 안 되고, 오프 상태에서 연료를 차단시킨 상태에서는 스타트 모드를 한 10초 이상 돌리니까 시동이 됐습니다. 자, 이걸 봤을 때 제가 연료가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. 차는 그 연료 라인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연료량만 들어가야 돼요. 그 이상이 들어가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트림이 나오죠. 그거를 전문용어로 역화라고 그러고요. 미스파이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면 엔진에 데미지가 올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엔진보다도 먼저
1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뚜껑인 헤드예요. 그 헤드 부분에 보면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침하되거나 밸브를 싸고 있는 헤드가 주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물에 밀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시동성도 저하되고 출력도, 또 연료가 들어가도 연소가 안 되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스타트가 안 되는 원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진단을 해봤어요. 모니터를 잠깐 볼게요. 지금 이 자동차의 모니터를 좀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산은 자동차가 회전할 때 엔진의 압축, 즉 엔진의 움직이는 그림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점화를 잡았고요. 그 점화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4기통을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엔진이 이상 있나 없나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.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엔진의 상태를 먼저 보는 거죠. 밑에 점과 위에 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높이가 급격히 낮거나 높거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지금 엔진의 각 실린더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없어 보여요. 그렇다는 얘기는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. 일단 이게 기본적인 정비고요. 이 차가 지금 들어왔을 때 엔진룸을 좀 가볼까요?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동이 안 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좀 교환 해체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산소 센서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교체가 돼 있고요. 지금 보시면 플러그도 교체가 돼 있고 코일도 지금 교체를 하셨다고 하고요. 제가 봤을 땐 이 차량을 기화기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기화기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냐. 그래서 지금 삼성차들 지금 이 차가 지금은 르노코리아로 넘어갔지만 이 차량을 만들 때는 삼성이라는 자동차가 일본의 제품을 갖다가 거의 완성차를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싸요. 그래서 지금 기화기를 좀 물어보셨는데 제 기화기를 좀 살펴보니까 기화기가 교환이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오랜 세월에 의해서 기화기가 좀 녹도 발생이 돼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기화기 베이퍼라이저가요 재생으로 교체가 돼 있어요. 정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생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 있는데, 사실 재생이라는 부품이 말 그대로 이 차가 어떤 부품을 어느 샵에서 어떤 차에다 장착이 몇 번 됐는지를 몰라요. 재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정품 대비 이미테이션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순정품하고 완전 달라요.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100%의 자동차가 장착됐을 때 기능적인 부분을 100% 효능을 기계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재생은 저는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재생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차주한테 고지를 하셔야 돼요. 수명도 짧고 아무래도 자동차의 연료를 증압시키거든요. 가압시키는 게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축소시키고 그 압력이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엔진의 연소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, 그게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믹서와 같이 연동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규화기를 좀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안쪽에 제가 볼때 풀렀는데 이렇게 좀 빼내고요.
기화기를 한번 분해를 또 해봐야죠. 차가 왜 시동이 지연되고 잘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탈거를 했는데 이거 이제 1차 다이어브램이죠. 1차 다이어브램도 지금 경화가 지금 많이 됐어요. 지금 이렇게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고 딱딱하잖아요. 이게 딱딱해요. 이 딱딱하다는 얘기는 엔진에 열이 좀 많이 있었고, 또 하나는 이거를 재생하다 보니까 이 고무 이 다이어프램이 한 개는 걸로 안 비싼데 이거를 10개 하면은 한 가격이 한 몇십만 원 하겠죠. 요게. 그러니까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기업이야 뭐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실리콘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꽉 이게 안 떨어져야 되니까 밀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. 크랙이 가 있죠. 다. 예, 여기 다 크랙이 가 있잖아요. 논바닥에 금가듯이. 그리고 이게 실리콘이에요. 여기 다. 이게 다 실리콘이라고요. 이게. 근데 이 실리콘을 바르면 왜 안 되느냐면, 지금 얘들은 기화기잖아요. 기화기는 연료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4.5바에서 5바 정도의 압력이 들어가면요 감압을 시켜요. 뭐가 감압을 시키냐면, 이 차실을 제가 했습니다. 이쪽이 지금 2차 밸브실인데, 여기 이제 2차 다이어브램이죠. 이제 이 가스가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죠. 이쪽으로 해서 올라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. 감압을. 시동을 걸면 얘가 열어서, 여기 좋으면 스타트락 솔밸브가 이렇게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 있죠. 들어가면 얘가 요 밑에 로드가 이렇게 열어요. 열겠죠. 감압이 되니까. 이 높이가 정확하게 세팅이 됐다면은 정상적인 연료를 분사하게 돼 있어요. 열고 또 스타트 하는 동안에는 잠깐 닫아요. 기존에 있는 가스가 다 태워질 때까지 있다가 컴퓨터가 제어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여는 거죠. 스타트 잠깐 여는 거죠. 열었다가 노는 거죠. 그랬을 때 요 압력을 얘가 1차실에도 2.5바 정도의 압력을 제어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요 스프링이 요렇게 누르고 있는 거를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제가 손으로 하는데, 요거는 압력에 의해서 혀가 위아래로 움직이듯이 다르르륵 떠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압력이 걸린 다음에 다음 실 1차실로 보내는 거예요. 이쪽으로. 그러면 1차실에 감압을 시키는 거죠. 근데 잘 보세요. 지금 이 차량이 시동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여기 이거 보이시나 이거? 요거 여기 실리콘? 이 실리콘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. 여기 걸리죠. 이게 자세히 보세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이걸 생산하고 만들 때 재생집에서 재생하는 회사에서 실리콘을 여기다 쏘는 거예요. 쭉 쏘다 보면 쏘고 나서 이걸 눌리겠죠. 덮겠죠. 그럼 실리콘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안쪽으로. 지금 실리콘이잖아요. 이게.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. 로드가. 그래봤자 힘이라는 게 어떤 뭐 강압 힘을 주는 게 아니고 2.5바의 약한 힘이 움직여주는 거죠. 더군다나 이 로드가 이 안을 잡아주는 압력이 그게 세질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가 잡아주는 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리턴이 잘 안 되는 거죠. 얘로 인해서. 요게 지금 문제고요. 또 하나는 그 감압이 되는 부분을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오래되니까 다이어브램이 다 크랙이 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딱딱해요.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하다는 거죠.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. 그래서 재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.
순정품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처럼 많은 검증과 또 어, 정확한 어떤 정비사들이 아니면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인들이 이거를 많이 품질을 제어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검체하기가 힘든 거예요.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또 불량 나면 빨리 바꿔주면 되잖아요. 그리고 정품을 순정품을 쓰려니까 너무 비싸잖아요.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? 재생을 또 쓰게 되는 거고. 또 그게 안 되니까 저처럼 전문가를 또 찾게 되고 또 원인을 또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단 제가 바라시하고 오버를 한 상태에서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1차 시드밸브 지금 교환을 했고 지금 오링을 지금 같이 넣습니다.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링이거든요. 말 그대로 오링인데 각링이 돼 버렸어요. 각. 지금 여기다가 지금 2차 밸브 오링인데 보면은 왼쪽 거 이렇게 보면 동그랗잖아요. 얘는 각해졌어요 지금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세하게 누설이 있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차 시드 밸브예요. 지금 이 시드 밸브를 좀 교체하고 지금 저는 누설 테스트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경명단을 좀 발라놨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바이브레이터를 할 때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할 때 이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정확하게 밀봉이 돼야 되는 거죠. 밀봉이 어느 한쪽이 경명단이 뭐 묻지 않는다거나 한쪽이 그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시동 지연이 되는 거죠. 시동 지연도 되지만 고속주행 시나 저속주행 시동 꺼짐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중요하죠, 이 부분. 지금 이 기화기가 이제는 단종돼서 없어졌고 지금 시장에 많은 차들이 전자제어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걸 수리할 곳이 없어요. 사실 뭐 교환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왜 교환하고 수리하고 다르냐면 기화기는 말 그대로 연료에 감압을 시키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이 높낮이도 중요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기화기가 장착을 하고 시동을 걸려도 그 시동에 대한 미세한 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많은 경험이 좀 현장에서 좀 필요합니다. 잠깐만요. 이 각종 오링들은 분해했을 때 싹 교환을 해야 돼요. 이 오링이 우리가 지금 육안은 안 보이지만 이게 다 눌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LPG 차량들의 연비는 이 누설이 지금 다 이게 보면 실리콘이 다 붙어 있죠. 이게 교환을 하지 않아요. 재생들은 보시면 이 교환이 안 돼 있어요. 이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쏘는 거예요, 안에서.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. 예, 그런다고 이게 누설이 뭐 발생했던 게 없어지진 않거든요. 이런데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인건비가. 이런 건 지금 다 오링이 눌러져 있잖아요. 다. 보시면 오링이 평 오링이 됐어요. 원형 오링이. 보시면.
오링은 무조건 교환입니다. 아직도 우리 정비사 후배분들 아니면은 잘 뭐라고 할까 인식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이 오링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떡지덕지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 소견은 그래요. 이 오링이나 가스켓은요, 시간이 되면 경화가 되고, 또 경화가 되면 그 왜 경화가 비정상적인 그 키로수인데도 불구하고 개월수인데도 불구하고 경화가 되냐,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, 그리고 경화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 경화에 대해서 뭐 누설이나 누유가 생겼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실리콘을 바르시는데, 실리콘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에요. 응급처치지. 그러니까 새 거를 교환하신 분들은 꼭 굳이 오링이나 뭐 고무 실링에 저는 실리콘을 바르는 거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소모품이 소모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됐다면 오링은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. 예, 꼭 실리콘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꼭 실리콘은 교환한 다음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냥 새거 이 상태에서 조립해 주시면 돼요. 굳이 가스켓을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을 그 위에다 바른다는 거는 저는 이 밖으로도 밀려 나오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, 실리콘이. 아니면은 정말 그 오링 사이에 정말 그 야무지게, 예, 잘 이렇게 도포를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,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. 일단 꼭 오링이나 이런 것들은 교환하면 그 즉시 밀봉과 밀착이 돼요. 정상으로 잘 조립이 됐다면. 물론 하고 누설 테스트도 물론 누유 테스트 하나 해야 되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볼트 조이는 토크도 사람마다 이제 다르는데 감각인 것 같아요. 감각. 예. 괜히 느끼는 이 감정처럼 이 조이는 힘도 감각인 것 같아요. 감각. 어떤 경우에는 이 토크렌치보다 이 손이 더 정확하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하체 소음이 난다고 오셨는데, 직영점에서 이게 기존 토크로 조립을 하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소리가 난다.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볼트를 좀 조였어요. 렌치로, 복스대로 해서.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자동차는 연식 대비 그 토크렌치를 줘야 되는 거는 규정값이에요. 규정. 그러니까 차를 생산할 때 이렇게 토크를 주세요, 이렇게 주세요 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, 현장에서는 이 토크라는 게 거에 걸맞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. 맞게. 사람도 똑같아요. 50 먹었으면 뭐 50에 맞는 행동을 또 해야 되고,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그게 맞고. 근데 규정 토크 값이라는 게 생산될 때 세차 기준이지, 이렇게 올드카들한테는 그 기준값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일단 기화기를 조립을 했고, 이 부분은 좀 약간 도장이 좀 필요합니다. 그걸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기화기 수리는 지금 다 마쳤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1차, 2차
다이어프램 교환하고 실링 5개 다 교환했어요. 물론 시동커, 솔레노이드 밸브도 지금 테스트를 다 마쳤고요. 나머지는 제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분체 도장을 했습니다. 열을 주고서 이 차들은 페인트를 하지 않고 그냥 녹방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식이 올라와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에는 기체가스가 시동을 거는 순간 안에 내부에 차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수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. 수분이 동절기에는 그 수분에 의해서 어는데 그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냉각수 통로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. 그래서 냉각수가 시동을 거는 순간 1분에서 2분 사이에 온도가 정상 온도가 한 50도 정도 가고요. 시동하고 한 10분 정도 되면 10분 안쪽에 한 5분 정도 되면 거의 80에서 85도 요 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기와 자멸이라는 거, 여기서 수분이 생기는 거를 건조를 시키는 거죠. 냉각수가. 그래서 이 기화기는 참 어떻게 보면 잘 모르면 고치기가 좀 어려운 어떤 부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장착하고 나중에 제가 추가적인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기화기 장착은 다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착은 좀 마쳤고요. 좀 전처럼 수리 전처럼 시동을 걸어보고 잘 시동이 되는지, 또 시동이 된 후에 또 재시동할 때 시동이 잘 되는지. 그전에는 수리 전에는 첫 시동은 됐는데 2번째 시동부터는 시동이 안 됐거든요. 한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상적으로 시동이 잘 됐습니다. 미등 한번 켜보고 다시 수리 전에는 이 상태에서 차주분도 저도 시동을 2번째 했을 때는 안 걸렸어요. 한번 걸어볼게요. 더 빨리 걸리네요. 초기 시동보다 더 빨리 걸려요. 3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휘발유차처럼 잘 걸리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해볼게요. 예, 문제없이 시동이 잘 걸리네요. 기화기 수리는 잘 된 것 같고요. 이제는 냉각수를 좀 붓고서 정상적인 RPM 유지될 때까지 워밍업을 좀 시키겠습니다. 그 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지금 낮에 떠 팬이 돌았거든요.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.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 4개를 지금 띄워놨어요. 산소 센서, 냉각수, 온도 센서, 메인 슬로우 이렇게. 요거는 내가 초기화 시켜서 셋백을 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튠업을 한 상태에서 차가 출고가 돼야지 그냥 나가면 연료 제어가 잘 안 되죠. 컴퓨터가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지시에 맞게끔 컴퓨터가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무리 좀 하려고 제가 화면을 돌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LP 중에서도 거의 그 원조라고 해야죠. SM 차량 수리를 좀 마쳤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. 영상을 좀 올리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. 그 여러분들이 요즘은 보면 테무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이런 데 많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자가 정비도 물론 좋습니다. 저는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, 자동차는 여러분을 태우고 다니는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엔진이 부조하거나 가속이 안 되거나 시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저는 1차적으로 전문가를 좀 찾아서 진단을 좀 받아요. 먼저
이렇게 오시면 뭐 기본적으로 뭐 프로브 갈고 코일 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뭐 내가 한다는데 제가 뭐 말릴 일은 없는데, 일단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. 제가 만약에 정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단 자문을 좀 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은 전문가들이 요소 많이 있어요.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당연히 진단비나 가셔가지고 점검비는 이제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. 저희들도 받아야 되고.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문제되는 개소나 요소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멀리서 오셔서 1차 정비, 2차 정비 뭐 이렇게 과거에 하신 이력도 있고,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점 정리를 딱 해서 수리를 해서 마무리했는데,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올리고 여러분과 공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